오늘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전한길 씨, 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오늘은 대구역에 등장했는데 화면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그 옆에 불리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대구역에 참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흡사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당시에 모였던 인파와 버금갈 정도로 저희가 드론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네, 경찰 추산으로요. 5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부산역 집회가 13,000명이었다니까 4배가량이 모인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대구가 이제 보수의 본산이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모이셨네요. 글쎄요, 경찰이 추산한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추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만 2천 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대구 나도 내려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는 그 부산에서 할 때에는 비가 왔잖아요. 예. 날씨가 굳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었는데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까? 화가 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건 뭔가 부당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불공정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화요일, 목요일 2번이나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에도 그때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하게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전한길 씨는 자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요. 특히 특정 연구회 소속인 재판관 출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역자다, 역적이다, 을사오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법연구회가 실제는 한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전체 법관에. 예. 근데 현재는 벌써 이게 3명이 있잖아요. 만의 후보까지 하면 이게 4명입니다. 이걸 이게 문제 삼고 제가 봐도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수사 중에 기록을 복사를 해가는 거예요. 이건 이게 법에 분명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수사, 소추, 그다음에 재판 중의 기록은 안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고 있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정인이요. 다음 13일은 4명입니다. 네. 한 번에 90분밖에 안 줘요. 그런데 대장동의 유동규 정인은 12번. 지금 이게 벌써 하루 종일 12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하고 질문하죠. 근데 대통령은 질문권도 안 줘. 김용현 장관 한 번에 질문하고 그다음부터 대통령이 질문권도 없는데 형소법 163조를 보세요. 피고인은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질문하고 윤 대통령 질문도 못하죠? 이렇게 졸속을 하니 이게 비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정인신문 기회도 주고 대통령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전한길 씨 발언 좀 더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도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모든 국민들까지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보도,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편파적인 재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지난주에 이어 전한길 씨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에 올렸던 계몽령 다시금 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전한길 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의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미리 불복하고 있죠. 개개인을 호명하면서 개개인이 편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 모임이라고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라고 이런 출신으로 인해서만 공격하고 제대로 된 판단 못한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헌재의 과정은 정치인에 대해서 그리고 파면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구조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야 합의로 3명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민노련 출신이다. 이게 인민이 피플의 해석이 아닙니다. 인천 민주주의의 약자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 재판관을 비판하는 거, 더 나아가서 사실상 불복해야 되는 거. 만약에 이 심리의 결론에 정답은 파면이 아닌 탄핵을 기각하는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거. 이런 거는 온당한 보수의 태도는 아닙니다. 예.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보수주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자, 전한길 씨,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답변해보라고. 누가 잘못했는데? 전한길이 잘못했냐고? 당신들이 이거 민명했잖아. 이런 하자가 있고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냐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 됐다고. 전한길 보고 수사받으라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어요. 뭐 수사 받으라고 압력 넣는 거잖아. 야, 그럼 또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죠.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나.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카오톡 금지라고 고발하고 표현의 자를 막는 게 이게 민주화예요? 답변해 보시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 이름 바꾸세요. 더불어 독재당이잖아. 예, 강성필 부대변인,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저기 강연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강연이란 말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편해요. 본인이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많이 아니까 강연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뭐 압니까? 행정에 대해서 압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 말 중에서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엉망진창이라는데 그러면 뭐가 이러이러해서 엉망진창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이러이러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추상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그러면 본인이 전자개표 시스템이 잘못 조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자개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니 본인이
지금 뭐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활비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저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예산 문제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삭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수석하고 대통령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협의를 한 번도 안 합니까? 또 앞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 말 중에 거짓 해명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또 공평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환기 씨에게 당연히 동의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도 많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민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국민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어쨌든 민주당이나 또 진보 성향 단체가 전환기 씨를 고발을 하면서 하는 게 결국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전환기 씨는 민주당이 뭐 개인의 사상까지 뭐 카톡까지 검열한다고 하고 지지율 낮으면 여론조사 관리법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거냐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네요. 글쎄요, 전환길 씨가 주장한 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런 이야기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가? 그다음에요,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거는 내란 선동하고 내란 준비하고 내란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환길 씨에게 내란 선동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환길 씨 뒤에서 누군가는 내란을 획책하고 있어야 된다. 그 논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죄는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12월 4일에 그 국회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미 내란은 거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평가가 남아있을 뿐인데 마치 아직까지도 내란죄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런 내란을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에 저와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오히려 전환길 씨에 대한 더 관심을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전환길이라고 하는 그 한국사 강사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도 아니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지금 모여있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전환길과 그 집회를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오늘 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 영상. 경찰 추산 5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요. 집회 측 추산은 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서 변호사님. 지금 뭐 계몽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는 두 달간의 상황에서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폭주와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란이라는 거는요, 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의 국가기관을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마비시키는 거, 이게 내란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총칼로 내란은 못해요. 총칼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까? 2시간 만에 끝났죠. 그럼 이게 뭐로 내란하느냐? 바로 이게 탄핵과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이게 내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감사원 원장이나 이게 감사위원을 탄핵을 시켜. 한 1년간 마비될걸요? 180일간? 이게 내란이에요. 또 이게 예산을 제로 만들어. 대통령실 예산 제로야. 활동을 못해. 감사원 예산이 제로야. 또 이게 검찰 예산도 제로야. 활동을 못하죠. 그럼 이게 국가기관 마비 아닙니까? 전환길 교수가 지적하는 게 내란은 누가 했느냐? 요즘 이게 총칼로 어떻게 국회를 1년간 마비시킵니까? 이건 불가능해. 근데 탄핵과 예산은 가능하다. 그걸 가지고 이게 국가기관을 오랜 기간 마비시킨 게 아니냐? 그럼 이게 내란은 민주당이 한 거다. 이 예. 주장이고 저는 이게 100% 동의하는 주장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근데요,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관리법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한 분이 있잖아요. 명태균 씨. 명태균 씨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지금 혐의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전환길 씨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여론조사에서 자신 있다면 한번 명태균 게이트 특검에 동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금 뭐 이렇게 억압한다고 하는데 사실 언론사에다가 단전 단수 명령 지시 내리는 거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미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소방청장의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청 차장의 서울시 재난관리본부장에게 다 지시 내려간 건 느꼈잖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민주당이 한 것은 내란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귀여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환길 씨가 연단에 오르기에 앞서 그동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를 주저해왔던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함께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자, 별도 발언 없이요.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자유우파의 심장, 우리 대구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께서 참석하셨는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윤재우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 대표적으로 이철우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하고 닳도록. 예, 장 변호사님.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뭐 선거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국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같은 요청을 받았거든요. 당원으로부터. 대구시장이니까. 예, 대구시장이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 사항이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이런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구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파의 수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담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실상 불법을 인지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애국가를 부른 건 정당한 겁니까? 이 집회가 어떤 성격으로 이뤄지는 걸 특정 정파의 집회라는 걸 모르지 않고 갔는데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